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도 시청자분의 질문에 테일링 팩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테일링 팩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HPLC 시험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테일링 팩터 혹은 시메트리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 S로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피크의 테일링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테일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크라고 하는 것은 좌우 대칭해야 된다.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 혹은 가우시안 커브 모양을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는 거는 왜 그래요? 컬럼이 있으면요.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상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은 컬럼에 대해 일단은 들어가서 고정상에 붙은 상태에서 이동상을 따라서 천천히 고정상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성분별로 어떤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성분이면은 아이소크레틱 조건에서 등속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성분이 다르면은 각각의 컬럼을 지나는 속도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컬럼 안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한 컬럼 안의 조건은 여기서와 그 각각의 위치마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안에는 뭐가 들어차 있습니까? 고정상이, 그죠? 고정상이 충전재라고 하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구형의 파티클들이 좀 꽉 들어차 있는 형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먼저 가는 게 있고 같은 물질에도 어떤 것들은 좀 뒤로 처지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가는 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앞에 가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좀 뒤로 처지는 물질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장 그 사이에 가운데 가장 많고요. 여기에 이 지점에 가운데 지점에 지금 있는 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약간 농도가 낮겠죠. 이렇게 여기 약간 농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의 농도는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가장 높고 좌우 대칭 이런 식의 정규 분포 곡선, 가우시안 커브 모양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테일링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앞에 가는 놈들은 정상적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는 것들이 어때요? 뒤에 가는 것들이 좀 뒤처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뒤처지는 것도 많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지금 시그널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뒤쪽이 이렇게 끌리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띄게 되는 것이죠. 자, 테일링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일단은 테일링이 생기는 것부터 한번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테일링이 생기는 원인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원래는 뒤에 쳐지는 것들이 사실은 고정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동상과 함께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정상에 붙어 있는 것들 뒤처지는 놈들 중에서 고정상에 붙어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 실라놀과 분석 대상 물질 간의 극성 결합 혹은 이온 결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보통 테일링은요 리버스 페이스에서 더 심합니다. 노멀 페이스보다요. 왜 그러냐면은 리버스 페이스는 C18 혹은 C8이라고 하는 탄화수소 사슬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본디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디드 페이스와 분석 대상 물질 사이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리텐션이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실라놀이 사실은 실라놀이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본디드 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컬럼 제조를 할 때 여기 제대로 붙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 실라놀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유리 실라놀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시라놀 그룹과 분석 대상 물질 사이 극성 결합. 극성 결합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또 pH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 물질 중에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아주 강한, 그죠? 예, 이온 결합이 분자간 력 중에서 제일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강한 이온 결합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떨어져가지고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예, 뒤쳐져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붙어서 뒤쳐지는 것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쭉 끌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테일링이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원인은 이렇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테일링을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허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테일링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테일링 팩터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지금 테일링이 어느 정도 있는 피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있으면은 피크가 지금 대칭성을 결국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피크 높이에 20분의 1, 그죠? 예, 피크 높이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온 거고 피크 높이를 h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얼마예요? 0.05h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분의 1 정도 살짝 위로 올린 상태에서 측정한 피크의 폭, 그걸 우리가 W0.05h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폭을 재고요. 그 다음에 피크 봉우리 에이펙스에서 그 다음에 바탕선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예, 수선을 내렸을 때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 예, 이쪽에서 요만큼, 그죠? 예,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F라고 얘기를 하면은 S는 대칭 계수는 EF분의 W0.05H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피크가 좌우가 딱 대칭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W0.05H와 그 다음에 EF는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완전 대칭이다. 피크가 대칭이다. 하는 경우에는 W0.05와 0.05H와 EF가 같아지니까 결론적으로 S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만약에 테일링이 생겼다. 그러면 S값이 어떻게 돼요? S값은 1보다 커질 겁니다. 그죠? 네, 1보다 커지죠. 만약에 프런팅이다. 프런팅은 뭐죠? 프런팅은 앞으로 치고 나온 놈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런팅이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S는 1보다 작아질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프런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죠? 네, 보통 프런팅이 생기면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하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시험법을 개선을 하거나 어떤 컬럼을 개선을 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되는 거지 그 상태로 우리가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테일링 팩터 S라고 하는 값은 뭐 0.5보다 뭐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정하죠. 그래서 2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S 테일링 팩터는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사실 피크의 대칭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뭐 USB 테일링도 있고요, 테일링 팩터도 있고요, 시메트리 팩터도 있고요, 어시메트리 팩터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시메트리 혹은 어시메트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테일링 있는 피크가 있으면요. 그냥 쭉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수선을 내려가지고 뭐 요놈분의 요놈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시메트리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피크의 대칭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1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이고요. 1보다 크면은 테일링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테일링 팩터는 우리가 직접적 손으로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HPLC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메뉴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대칭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메뉴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메트리, 어시메트리, 뭐 USB 테일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별 얘기 없으면 USB 테일링이나 테일링 팩터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되고요. 그런 메뉴가 없다. 그러면 뭐 시메트리가 됐건 어시메트리가 됐건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칭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가 있으면은
그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그죠? 뭐 2가 됐던 아니면 뭐 1.5 이하가 됐던 어디까지를 허용해 줘야 될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테일링이 생기는 거는 물론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을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테일링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무슨 뭐 적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피코와 뭐 겹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테일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뭐 규제기관에서 인정하는 테일링 팩터는 이제 S가 뭐 2 이하로,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니까 2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